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지금 심각하게 폭락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요. 또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어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애플,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제가 어제 낮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실적이 다소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상이 맞아 떨어지며 장후에 8%나 대폭락을 했습니다. 참 이게 보면 웃긴 게 이 불길한 느낌은 웬만해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섹터 투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잠깐 공지사항 한 가지 전달드리자면요. 오늘 밤에도 미국장이 시작하면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시황에 대해 전달드리면서 또 매수를 할 만한 게 있으면 할 예정이니까요. 저의 실시간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초반엔 약간 불안하게 흘러갔지만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좋게 상승을 해주며 지수를 잘 방어해준 덕분에 결국 상승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문제였는데요. 채권이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대폭락을 했냐?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며칠 전 캐나다에 이어서 이번에 호주에서도 CPI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인플레 우려가 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위원인 올리 렌이 올해 유럽 중앙은행이 2번 더 추가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정당하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미국 달러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강달러는 미국 채권에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뭐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 미국 채권이 저렇게까지 폭락할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인플레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나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던가 또 대표 식품 기업들이 판매량 문제를 겪으며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주가 역시 폭락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무튼 인플레 이슈만으로 어제 채권이 폭락했다고 보긴 힘들고요. 결국엔 일본 엔화의 폭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달러 대비 엔 환율이 결국 160을 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도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치라는 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무더기로 시장에 팔아서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로 확보한다거나 강한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이 됐건 미국 채권 입장에선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은 그렇게 심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권이 매우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에 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 섹터 역시 장 초반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의 31개 대형은행이 연준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 막판 상당 부분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은행 섹터는 심지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참고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연준이 주기적으로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왜냐면 은행들이 줄파산을 해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굉장히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이번에 제시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실업률이 10% 폭등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40% 폭락하고 주식시장은 55% 폭락하면 어떻게 되니? 너네들 버틸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도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극한의 상황으로 은행들을 몰아넣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너네들 살아남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걸 은행들이 전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런 일이 벌어질 확률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설령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대형은행들이 쓰러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일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어제 애플은 좋게 상승했습니다. 로젠블렛에서 애플의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AI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애플 특유의 폐쇄성과 보안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올해 1분기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서 애플의 컴퓨터와 노트북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폭등을 했죠. 일단 스티펠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충전 인프라 그리고 저가형 차량이 테슬라의 실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좋은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요. 또 요즘 그냥 전기차 섹터 분위기 자체가 좋습니다. 리비안이 이번에 폭스바겐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어제 대폭등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단순히 그냥 리비안 호재 떠서 좋겠네 라고 넘길 부분이 아니라요. 폭스바겐 정도 되는 엄청난 레거시 기업도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면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는 충전도 불편하고 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심지어 전기차 세상이 진짜 오긴 하는 걸까? 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반 소비자들의 심리와는 반대로 기업들은 다 이렇게 전기차 시대를 맞을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폭스바겐의 리비안 투자 결정은 더욱 의미가 있었고 최근 전기차 섹터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어제 크게 상승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일단 아마존은 리비안의 지분을 16.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안의 주가가 대폭등한 것에 같이 영향을 받았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아마존의 AI 강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으로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이 중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테무와 같은 할인 섹션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원래 아마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빠른 배송이잖아요. 테무는 매우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대신 배송 기간이 너무 느리다는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아마존에서 테무와 같은 사업 모델을 그냥 자기들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할인 섹션에서는 아마존의 상징과도 같은 빠른 배송 기대하지 마. 대신 테무처럼 엄청 저렴하게 제품들 판매할 거니까 9일에서 11일 동안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할인 섹션 쓰라면 쓰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선 테무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계속 뺏어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호재들 속에 어제 아마존의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이야기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쳤어요. 사실 가이던스도 예측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그 중간값이 2억 달러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론은 시장에서 실적이 좋을 건 당연하게 예상하던 상황이었고 그만큼 선반영도 이미 많이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또 잉여 현금 흐름과 마진율이 부진했다는 부분 역시 시장에선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제기한 마이크론의 수율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어제 어닝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론 CEO가 인정을 했습니다. 수율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JB 너는 당분간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냐? 저는 여전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마이크론이 그동안 선반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그렇지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만 보면 매우 훌륭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보더라도요. 여전히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의 잉여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지금 마이크론이 설비 투자를 엄청 공격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현금 흐름이 안 좋게 나온 탓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보자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폭락은 했지만 막상 반도체 섹터 전체로 보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장 시작하면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진 시장에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을 마냥 나쁘게만 보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반도체 섹터 전체의 위기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지 물량을 다 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 저의 실시간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시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